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도락입니다. 여러분은 결정하는 걸 잘 하시나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 말처럼 해가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들이라는 것을 느껴요. 오늘 뭘 먹을지, 아니면 오늘 운동을 할지 말지와 같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어떤 과를 갈 것인지, 어떤 회사에 지원할지 등의 큰 선택까지 우리의 선택에서부터 인생은 결정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결정을 잘 하시나요?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을 만큼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더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어서겠죠. 그리고 개인 성향도 있을 거예요. 결정을 툭툭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신중하고 오래 숙고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어려서부터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간단한 것도 선택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옷가게에서 옷을 살 때, 카페에서 음료를 고를 때도 한참 동안 생각을 하고, 지금도 예전보다는 더 빨리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중한 편이에요. 어렸을 땐 제가 남들보다 선택하는 데에 더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성인이 되고 저에 대해 더 알게 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원래도 좀 신중한 편이고 완벽주의 성향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고 후회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즉, 그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싶기도 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내 선택으로 인해 결과가 나빴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TCI 검사라는 것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TCI에서의 책임감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따르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게 낮을 경우 스스로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충고에 많이 의존하게 되거나 결정 자체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결정하는 것을 유독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솔직한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결과를 책임질 자신감이 부족한 건 아닌지 살펴보시면 자신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을 잘 하는 편인지 어려워하는 편인지 먼저 파악한 다음에 어려워한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는 게 첫걸음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정을 더 잘 또는 덜 어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벼운 선택의 경우에는 그냥 내 마음이 가장 끌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따르는 것도 저는 나름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가벼운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예시는 카페와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음료를 다른 것을 골랐다고 또는 식당에서 다른 음식을 골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날까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죠. 그냥 내가 맛있게 먹고 행복하면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빡 집중해서 내 몸을 살펴봤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끌리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래도 이 카페는 이 메뉴가 시그니처인데 내가 끌리는 그 다른 걸 먹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넣어두시고 그냥 지금 먹고 싶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누군가에겐 당연한 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이게 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도
계속하고 연습하다 보면 내 선택이 스스로 뿌듯해지고 점점 더 빨리 선택할 수 있는 나를 보게 되실 겁니다. 먹고 싶은 걸 먹어주는 것처럼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해결해줘야지 일상에서의 행복감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중간 사이즈의 선택입니다. 중간 사이즈라 함은 일상에서의 나름 큰 선택들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학원은 뭘 끊을까? 3개월을 끊을까? 6개월을 끊을까? 어떤 동호회에 들어갈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고민이 되고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모르겠을 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장단점을 나누어 적는 방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시로 제가 실제로 최근에 했던 고민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F45 혹은 푸사오라고 부르는 순환운동 크로스핏 같은 운동을 새로 체험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운동을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는 판단이 서지 않는 제 경우에 중간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계속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을 각각 나누어서 적어 보았는데요. 우선 계속했을 때의 장점은 근육량이 는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만에 근육량이 꽤 늘었었거든요. 단시간에 운동 효과가 확실하다. 땀이 잘잘 흐릅니다. 재미있다. 여럿이 다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하니까 즐거움을 주는 도파민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치가 보이지 않는다. 본인 운동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무릎이 아프다. 관절에 무리가 갈 확률이 크다. 제가 일주일 내내 매일 했더니 바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가서 보았더니 실제로 부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비싸다. 1회에 2에서 3만 원대였는데 다른 운동과 비교했을 때 누군가에겐 또 괜찮은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 번의 결제를 하기에는 거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럼 계속 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은 사실 거의 아까 것에 반대되는 내용이라서 적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도 적어보면서 상상해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은 돈을 아낄 수 있다.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다. 무릎 관절을 지킬 수 있다. 단점으로는 F45를 할 때보다는 살을 빼지 못할 것이다. 운동 효과는 적을 것이다. 살짝 계속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 이 정도로 적었는데요. 이 적은 걸 다시 눈으로 보고 각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면서 더 확실한 이유가 있는 쪽, 그리고 내 마음이 끌리는 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결국 무릎 관절 지키는 부분이 저에게 크게 작용해서 아쉽지만 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방법이 간단해 보여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것들을 손으로 적고 내 눈으로 그걸 보면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어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큰 선택을 하는 상황인데요. 큰 선택의 예시로는 대학 또는 과를 지원할 때, 직장에 지원할 때, 살 지역을 선택할 때, 유학을 결정할 때 등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선택들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죠. 큰 선택의 경우에는 작은 선택, 그리고 중간 선택의 방법을 적용해도 되겠지만 좀 더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단점도 적어보고 내 마음이 어디로 끌리는지도 살펴보고 시간을 두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들어보고 추가로 떠오르는 장단점도 계속 추가해서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큰 선택을 할 때 더 오래 걸리고 힘든 이유는 그 선택을 했다가 후회될까봐 걱정이 되어서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고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양쪽 선택지가 걱정되는 이유들을 생각해보고 걱정되는 점들을 극단화해서 상상해봤을 때 오히려 더 대담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인 최 씨가 직장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냥 퇴사하고 세계여행을 할까? 아니면 그냥 계속 직장을 다닐까? 이렇게 고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선 퇴사하고 세계여행을 가는 것의 걱정은 돈이 없어지고 재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직장을 계속 다니면 재미가 없고 나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든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양쪽 상황의 걱정들을 극대화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럼 세계여행을 다니며 돈이 없어지고 나를 찾는 회사가 점점 없어질 때, 그리고 직장을 다녀서 평생 재미없어지는 것, 이렇게 두 개를 상상해보고 둘 중 내가 견딜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며 휴가 내고 여행을 가끔씩 가는 절충안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이미 그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선택 후의 결과에 후회가 덜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작은 선택, 중간 선택, 큰 선택으로 나누어서 제가 쓰는 방법들을 추천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선택에 책임질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정말 어렵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거기에 의존해서 결정한 뒤 잘 안 됐을 때 그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 내린 뒤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결과에 대해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특히 요즘 한국 청소년들은 스스로 결정 내릴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만 가게끔 이끌려고 하는데 그 흐름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를 믿는 힘이 커지고 자신감도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내 선택으로 구성된 나의 삶이 하나 둘씩 꾸려져 갈 때 지금 삶에 대한 후회가 덜 들고 만족감이 남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내 손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 시도락이었습니다.